당뇨약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당뇨약을 처방받게 될 때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예방하고 싶은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메트포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되는 당뇨약입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을 막고 장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키는 약이죠. 다른 당뇨약들에 비해서 사망 위험을 28% 줄여줍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도 24% 감소시키는 것이 메트포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메트포민을 먼저 처방하고 그다음에 다른 계통의 당뇨약을 추가하죠. 그럼 이제 특정한 경우에 쓰면 좋을 당뇨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신경 쓰이는 합병증이 심혈관 질환과 신장 질환이죠. 이미 심혈관 질환에 걸린 분이라면 자디앙, 포시가로 대표되는 SGLT2 억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심혈관 질환 재발을 14%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또한 신부전으로 인해 입원할 위험도 31% 줄여주는 것이 SGLT2 억제제입니다. 이 약은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예방 능력도 있어요. 단백뇨 발생을 38% 줄이고 말기 신장 질환으로 가서 결국 신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을 45% 줄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신장 결석까지 잘 안 생기게 해줘요. 그러면 이미 당뇨병성 신장 질환에 걸린 사람이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SGLT2 억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신장이 더 망가지는 것을 34% 예방해주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23% 막아줍니다. 그래서 신장병 환자에서 심혈관 사망은 16% 줄여주고 수명은 14% 늘려줘요. 이러한 효과는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신장 이식 환자에서도 추천되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투석을 받는 환자라면 SGLT2 억제제를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당뇨 환자라면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비만인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럴 때도 SGLT2 억제제를 추천드립니다. 비만일 때 다른 당뇨약들과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체중을 줄여주고 또한 고혈압일 때도 월등한 혈압 강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늘려버릴 수 있는 당뇨약도 있어요. 성분명이 치아졸리딘디온, 이름도 길죠. 상품명으로는 액토스나 아반디아가 있습니다. 근육이나 간에서 당의 이용을 늘리는 것인데 과체중이나 비만의 경우에서는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디아미크론, 아마릴 같은 설폰 요소제,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이 약들도 체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치매가 걱정될 때 가장 좋은 약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1위는 SGLT2 억제제입니다. 치매 위험 60%가량 줄여줍니다. 그 다음이 액토스 같은 치아졸리딘디온이에요. 치매 예방 효과가 40%입니다. SGLT2 억제제의 치매 예방 기전은 두 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는 심혈관과 신장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뇌에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인데 신경세포 접합부의 가소성을 좋게 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치매 위험을 올리는 당뇨약도 있습니다. 아까 디아미크론, 아마릴 같은 설폰 요소제가 체중을 늘린다고 했죠. 치매 위험도 43%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저혈당인데 이것이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SGLT2 억제제가 전부 언급되었죠. 이 약을 메트포민과 같이 안 먹고 단독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단독으로 먹어도 심혈관 사망 위험을 25% 줄여주고 당뇨병성 신장 질환도 37% 줄여주니까요. 수명 연장에서도 21%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이번에는 암 예방에 유리한 당뇨약을 볼까요? 2024년에 출판된 따끈따끈한 종합 분석을 보시죠. 166개의 연구를 모은 아주 방대한 논문이에요. 당뇨약 주인공은 바로 메트포민
정도입니다. 모든 종류의 암을 통틀어서는 35%의 예방 효과를 보이네요. 종류별로 보면 수화기암, 비뇨기암,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백혈병 같은 혈액암 예방과 특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당뇨 환자 중 남성에서 전립선암이 초기에 발견되었다? 그러면 메트포민이 암 재발 위험을 17%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이 있는 당뇨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당뇨약은 역시 메트포민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재발 위험을 55% 줄여줍니다. 메트포민이 어떻게 암 예방과 연관이 있을까요? 메트포민은 간에서의 혈당 생산을 줄인다고 했죠. 이것이 암세포의 생존을 막을 수 있어요. 혈당이 충분하지 않으면 암세포는 더 자라지 못하고 쉽게 죽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방광암 위험을 올려버리는 당뇨약도 있습니다. 그 액토스라는 상품명으로 대표되는 치아졸리딘디온 약인데요. 아까 체중 증가라는 부작용도 있었죠.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10%에서 80%까지 방광암 발생 위험을 올립니다. 특히나 복용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 위험이 올라가니 주의하시기 바래요. 액토스는 P8 감마라는 호르몬 수용체를 통해 항당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이 P8 감마가 방광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암세포에도 P8 감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암세포의 수용체가 같이 자극되어서 암이 증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메트포민이 당뇨약 중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치매 예방에 대한 내용에서 메트포민은 빠졌습니다. 사실 메트포민은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신경의 염증까지 줄여줍니다. 그런데 왜 치매 예방 효과가 없을까요? 드럭 머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양소 강도라는 뜻인데 특정 약을 복용하면 영양소가 결핍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지혈증 약 스타틴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키죠. 당뇨약 메트포민은 코발라민, 즉 비타민 B12를 고갈시킵니다. 이 비타민은 신경 보호에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니 메트포민이 치매 예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메트포민에 의한 비타민 B12 결핍은 고용량으로 먹을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복용할수록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연구마다 차이가 크긴 한데 메트포민을 먹는 당뇨 환자에서 평균 23% 비타민 B12 결핍이 나타난다고 해요. 메트포민 말고 다른 약을 먹으면 17% 나타나요. 100명 중에 6명이 그 비타민 B12 결핍이 더 생기는 셈인데 상대적인 위험도는 3배까지 됩니다. 위험군은 하루 1500mg 이상으로 메트포민을 6개월 이상 먹는 경우에요. 특히 당뇨병성 신경질환이라는 합병증이 생겼는데 계속 메트포민을 먹으면 비타민 B12 부족으로 인해 신경병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또한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라는 병도 올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때 비타민 B12 보충제를 권유드릴 수 있긴 한데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요. 차라리 다른 약을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비타민 B12 검사 수치는 148 미만이 결핍, 148에서 220까지는 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수치보다는 호모시스테인 상승이 실제적인 비타민 B12 부족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메트포민에 의한 비타민 B12 결핍이 생기기 쉬운 위험군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채식주의자,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많기 때문이죠. 65세 이상의 나이, 위수술 과거력,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만성 위염, 위축성 위염, 식도염이나 위염약을 1년 이상 장기간 먹는 경우가 해당돼요. 이럴 경우는 메트포민 말고 SGLT2 억제제를 먹는 것이 더 낫겠죠. 자, 정리해 봅시다. 아직까지 당뇨 치료의 근간이 되는 약은 메트포민입니다. 특히 암 예방 쪽에서 독보적인 효과를 자랑하죠. 다만 비타민 B12 결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당뇨약이 자디앙이나 포시가로 대표되는 SGLT2 억제제입니다. 비만, 고혈압 조절과 더불어 심혈관이나 신장질환,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유리한 약입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 조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병에 취약한지 살펴본 후에 그 여러 약들 중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살로스.